이재명이 다시 이제 자기들 당 간부들, 자기 세력들을 쭉 이끌고 갔는데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고 비서실장 유족이 이재명이 오지 말라고 했다. 어디를? 빈소에 오지 말라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어제까지 7시간 동안 그 성남의료원이죠. 거기 빈소가 차려진 성남의료원 이렇게 옆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7시간 동안 빈소의 근처에서 대기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유족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갔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의 대변인과 당 민주당의 공보 조직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검 여부를 둘러싸고 유족들과 수사 당국 간에 이견 차이가 있어서 이견이 끝나면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해명이 맞는 해명이었을까요? 그게 생판 거짓 해명으로 일단 유족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우리는 오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이재명 얼굴을 보고 싶겠느냐. 그래서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라고 한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유족과 수사당국이 부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데 이재명이 빈소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일이죠. 빈소에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또 절도 하고 국화꽃을 놓고 하는 거기에 시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상이 있었으면 대부분 알겠지만 이미 시신은 다른 데 보관이 돼 있고요. 이렇게 영정사진이 있고 그런 분향을 하고 하는 데는 그 시신이 없는 빈소가 따로 차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족과 검찰 수사당국이 부검 여부에 따라서 옥신각신 하기 때문에 그 옥신각신이 끝날 때를 7시간 기다렸다?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도 이건 이럴 일이 아닌데 왜 7시간 기다렸을까라고 하는 게 물음표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유족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어제 저녁 6개 맞다. 우리 유족은 이재명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 빈소를 우리가 그 얼굴을 보고 싶겠느냐. 아예 지금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라는 얘기. 그래서 유족들이 오지 말라는데요 하니까 그래도 여기는 가야 되는데 라고 밖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절차가 또 워낙 지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설 그런 경호팀들이 다 신원 확인을 하고 그래서 빈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시간 뒤에 이재명이 다시 이제 자기들 그 당 간부들, 자기 세력들을 쭉 이끌고 갔는데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유족들에게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고 나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빈소를 나와서는 검찰에 아주 무도한 그 샅샅이 뒤지는 그런 검찰의 포갑 앞에서 심리의 압박을 가한 것이다. 검찰이 죽인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족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주 진실되게 사과하는 모습은 빈소에서도 보이지를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상당히 한 말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비서실장 전형수 비서실장의 유족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빈소에서 약식으로 한 것이죠. 바로 이재명을 향해 누구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나? 라는 것을 되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재명의 이 한마디로 사실은 완전히 이재명을 KO시킨 것이죠.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5명이나 유명을 달리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도대체 너는 왜 정치를 하냐? 왜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는 지금 피해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나라는 말로 이렇게 유족의 일갈 이것은 이재명에게는 아주 이 가슴에 아주 피멍이 드는 그런 날카로운 비수처럼 아마 꽂힐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개의할 사람은 아니죠. 벌써 그걸 정말 아주 피멍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순박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이 정도까지 크지는 못하겠죠. 이 서울의 변방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를 거쳐 이른바 대한민국 집권당의 대선 후보까지 정말 참 잡초 같은 근성은 뭐 인정을 제가 합니다마는 글쎄요 뭐 이렇게 유족들의 아주 처절한 피 맺힌 그 절규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아마 한 귀로 흘렸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주춤하면 안 되지. 나는 내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꿋꿋이 걸어갈 거야 라고 그런 스스로에 대한 아마 최면을 다시 한번 걸었을 것입니다. 네, 이 유족들이요, 이 유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작심하고 그 옆에 이제 한국일보 기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취재진에 내가 딱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오히려 그 한국일보 기자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여러 명의 기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일보 기자가 이제 이른바 뻗치기라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이벤트에서는 그냥 계속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이제 기자들 용어대로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좀 이리 좀 오십시오. 내가 유족으로서 딱 한 말씀만 하겠다. 도대체 이재명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내가 묻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그대로 그것을 이제 성명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재명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측근들의 죽음이 모두 검찰의 과잉 수사 때문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조문을 오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의견도 무시한 채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유족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제 대변인단이 성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오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의견도 무시한 채 기어코 찾아가서 유족에게 답변을 받아왔다. TV에 나오는 이재명의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황망한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는 유족에게는 참 가혹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유족이 언론을 통해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를 되물었다. 이 물음에 모든 답이 있다. 누가 고인의 죽음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방탄으로 삼으려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예,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 예, 내가 책임지겠다. 이 자세가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게 유족이 그 한국일보 기자를 불러서 유족 대표로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빈소 7시간 뭐 기다렸다고 하는데 빈소에 와서도 그런 진정 어린 사과는 아예 없었다. 기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유족들의 마지막 그런 절규였습니다. 예,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개소름이 끼치네요. 나라가 거덜났겠죠. 우리 몽실님. 네. 예, 구독자 20만을 향해 뛰는 아시아투데이 정몽방송의 주변지인들께 많이 홍보해주세요. 우리 경환님.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지금,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되는데 벌써 5명의 이렇게 주변 측근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늦여름이나 초가을쯤, 그러니까 8월이나 9월쯤에는 이재명의 사퇴론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거로 본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야당의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죠. 고민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인물입니다만은,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지금은 아주 당당한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했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재명의 책임론이 당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게 주목이 안 받을 텐데, 구체적으로 시기까지가 거론을 한 것이죠. 네, 늦여름, 초가을 정도 되면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총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도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바로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작심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여름, 초가을 정도, 그러니까 대개 8월 정도가 늦여름이 되는 것이죠. 초가을이면 9월,
예, 8말 9초 정도 되면은 당에서도 이재명 지금 현재로서는 총선을 못 치른다. 총선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4월 1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약 한 6개월 정도 남겨두고는 분명히 이재명에 대한 책임론, 예, 총선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재명에 대한 책임 또 어떤 그 당의 변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죠. 네. 바로 이재명 사태의 데드라인을 8말 9초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이라 주목을 좀 끌고 있는데요. 예, 고민정 얘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이재명을 지키자는 의견과 이재명으로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재명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지만 올 하반기가 되면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다. 네. 총선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늦어도 늦여름 초가을 정도에는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 여론의 추이도 올 하반기쯤이면 파악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8말 9초 9, 10, 11, 12, 1, 2, 3 이제 총선을 한 6개월, 7개월 정도 앞두면은 당연히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가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은 생존을 해서 한 번 더 금배지를 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조금 이른 감도 있고 아직 당에서 이렇게 조직화된 그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에는 시기상조를 보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는 것이지만 찬바람이 나는 9월 달에 들어서면은 이제 자기 생존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은 당연히 스멀스멀 나오게 돼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생, 연후, 살타. 아생, 내가 먼저 살고 그 이후에 살타. 예, 남을 쓰러뜨려야 된다 하는 얘기니까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올 하반기에 당 체제에 아주 급변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민정이 쌍방울 런인가 눈치 하나는 고민 없이 일사천리네요. 예, 던님이 고민정의 그런 딱 봐서 먼저 자기가 이제 치고 빠진다 이거죠. 그러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군요. 네, 끈영감님, 금비님, 뿔도님,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십시오. 만평 여기 있습니다. 정치 인생 뱅크런 조짐. 조금 전에 뱅크런 예 고민정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뱅크런이네요. 조금 전에 대단하십니다. 아까 어느 분이 고민정의 뱅크런 말씀을 하셨나요? 예, 마치 이 만평을 미리 공부를 한 것처럼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깜빡 놀랐습니다. 던님이군요. 던님, 예, 던님이 고민정에, 예, 팬티런, 반스런 이런 얘기를 좀 해줬는데, 뱅크런이나, 예, 거의 같은 내용이죠. 우리 던님이 아주 대단한, 예, 시사 감각을 보여주셨네요. 정치 인생에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뭐가 옳은지 판단조차 못하겠다. 우리 고민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네요. 총선 믿고 맡길 수 있나.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아주 속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예, JMB 제명뱅크네요. JMB 지금 미국의 어떤 은행이 지금 뱅크런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이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파산이 지금 한국에는 아직까지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미국 하나의 은행이 뱅크런 파산이 된 상태를 한국 정계에 저렇게 접목을 시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 만평 20명이라고 하는 화백의 그런 그 감각도 상당히 좋네요. 예, JMB 이건 제명뱅크에서 이 JMB도 좀 있으면 문 닫을 것 같은데 이거 뱅크런은 자기 돈 찾아가지고 도망가는 것이죠. 런 뛴다 이겁니다. 예, 뱅크런 아까 우리 던님은 저것을 우리가 속옷
예, 이름을 거기에 배쳐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똑같습니다. 우리 던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나, 예, 여기 이 화백이 얘기한 거나, 총선을 믿고 맡길 수 있나 하면서 웅성웅성 하는 것이죠. 이제 뭔가 옳은지 판단조차 못하겠다. 찬바람 나면은 지금 저렇게 웅성웅성한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하는 얘기. 예, 바로 지금 앞서 제가 논평을 해드리고 바로 이 만평이 나오니까 아주 연결이 쫙 됩니다. 네. 예, 두 번째 만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리수거네요. 이번에는 분리수거. 김기현, 안철수 회동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 철수가 만만하겠지. 그렇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정치 감각이 좋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김기현이 안철수를 어제 여의도 국회 옆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할 때는 우리가 뭐 없지 않아 좀 그런 편안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선거 경험이 많은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의견을 제가 잘 따르겠다라고 김기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안철수 대표에게는 또 무슨 과학기술 IT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제가 위촉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안철수가 선뜻 받지는 않았죠.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저는 저는 지금 당장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그 휴지기를 일단 먼저 가지기를렵니다라고 이제 사양을 했는데 김기현도 그걸 하면은 안철수가 번뜩 아주 선뜻 받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거는 아닐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계속 당에 기여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이제 주어본 것 뿐이죠. 그런데 이준석은 챙기지를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철수가 만만하겠지. 나는 지금 챙기지도 않는단 말이지, 이준석. 네. 그래서 안철수와 이준석을 따로따로 분리를 수고를 했다. 예, 그런데 꼭 저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5개 T 지명직 최고위원을 설명을 할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고는 있는 것이죠. 예, 오늘 2개 만평이 많은 것을 생각을 하는 그런 만평이라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